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선옥 원장입니다. 오늘은 가슴 처짐, 흔히들 어렵게 말하면 유방하수라고 합니다. 유방하수의 교정과 가슴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 처짐 증세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유방하수라는 표현도 썼었는데, 원인을 보면 가슴이 굉장히 크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 가슴은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크지 않더라도 피부의 탄력이 떨어져서 가슴이 처지게 되는 현상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는 유두율은 복합체라고 하는데, 보통 유두가 정상적인 가슴의 가운데 있지 않고 가슴 밑선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진 가슴을 교정하는 경우에는요, 보통 수술을 해야 됩니다. 가슴이 처져 있으면 여성스러운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게 돼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본인의 나이보다도 더 많게 나이가 들어 보여서 미용적으로도 좋지 않아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슴이 커서 처지게 되면 가슴 밑선에 습진 등의 피부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습진 등이 생기면 가렵고 짓무르는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한 그런 현상으로 피부의 색이 변하기도 합니다. 또 거대 유방인 경우에는 그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서 목과 어깨에 통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가슴 처짐의 수술 방법은 원인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슴이 실질적으로 큰 거대 유방인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유륜 주위에 피부를 적당히 잘라내고 들어가서 유방의 실질 조직, 그러니까 유선 조직과 지방 조직을 굉장히 많이 제거하게 됩니다. 피부 제거와 함께 실질적인 제거를 통해서 되는 수술이고요. 시간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회복 시간도 꽤 길어지게 됩니다. 유선 조직을 자르지 않고 피부만을 절제하고 수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탄력이 떨어져서 유방 하수가 오는 경우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유방이 크든 혹은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든 수술을 하게 되면 유방의 모습이 한층 젊고 건강한 유방의 모습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유방하수의 수술은 크게 두 가지 흉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유륜 주위의 흉과, 하나는 거대 유방인 경우에 밑에 보통은 일자 모양의 흉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통 유방의 크기와 혹은 피부 처짐의 정도에 따라서 더 크게 남을 수도 있고 더 짧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흉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더 절 보일 수가 있습니다. 흉 테이프 혹은 흉 연고 혹은 흉을 튀어오름을 줄이는 실리콘 젤 등을 붙여서 흉의 최소화를 보통 설명드리고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흉은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아주 눈에 잘 띄지 않을 만큼 옅은 선으로 남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자분들 속옷을 입게 되면 그 속옷 속에 감추어지는 흉이라 크게 걱정할 만한 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유 수유 가능 여부는 어떠한 수술 방법을 택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거대 유방인 경우 실질적으로 유선 조직과 유방 안에 지방 조직을 자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유관이라고 하는 젖이 나오는 관 일 자체가 일부 손상을 받게 되어서 수유를 반드시 가능하다 혹은 반드시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하기에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거대 유방인 경우 수유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20년 가까이 가슴 수술을 진행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정말로 크고 아름다운 가슴인데 그것이 그분의 스트레스로 정말 참기 힘든, 그래서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슴이 작은데 가슴을 키우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너무 커도 줄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적당히 작아도 키우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성형외과 의사를 찾는 고객 혹은 환자분들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아주 잘 듣고 그분의 요구를 정확하게 맞추어 주는 것이 성형외과 의사의 기본된 마음가짐과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가슴이 크신 분들의 수술과 교정을 위한 설명을 드린 성형외과 전문의 김선옥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